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쯤 됐어요. 저는 33, 이름은 윤지예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주말엔 남편이랑 조용히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죠. 시댁이랑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가까이 오시는 스타일이랄까.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그냥 귀여운 간섭쟁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날이었어요. 지혜야, 우리 여행 한번 같이 가자. 너무 멀리 말고 해외로 한번 나가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고 거절하기엔 애매했죠. 남편도 옆에서 한번 모시고 다녀와. 엄마도 요즘 답답하시대. 하니까 저도 좋아요, 같이 가요. 하고 웃었어요. 근데 웃는 순간부터였죠.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피곤한 여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정표를 아주 꼼꼼하게 짜는 스타일이에요. 시어머니께도 어머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나는 따라갈게 하시더니 막상 일정표를 보여드리니 아니 새벽부터 왜 나가? 쉬엄쉬엄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도 가면 볼 건 다 봐야지라고 덧붙이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쉬면서 다 보자는 건 결국 쉬지도 못하고 다 돌아다니자는 뜻이었거든요. 짐 싸는 데부터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여권, 충전기, 멀티탭 이런 실속형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김, 고춧가루, 파스, 반찬통, 전기포트까지 싸우셨죠. 외국 음식은 입에 안 맞아.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은 웃기만 했어요. 엄마 귀엽잖아. 그때 전 생각했어요. 귀여운 게 아니라 무서운데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신호가 왔어요. 수화물 줄 서서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지혜야, 우리 자리 비즈니스 아니야?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 기내식은 김치 가져온 거 먹어도 되겠지? 승무원이 지나가며 웃는데 저만 땀이 비오듯 났어요. 출국 심사 끝내고 비행기 타기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우리 여행 재밌을 거야.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은 따뜻한 말이었죠. 현지 도착은 새벽 5시.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면서 공항 벤치에서 앉아서 김밥을 꺼내셨어요. 그 냄새에 외국인들이 쳐다보는데 냄새 좋다 하시면서 더 크게 펼치시더라고요. 숙소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려는데 이따가 시장 가야지, 현지 물가 구경 좀 해야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번 여행 절대 쉴 수 없겠구나. 하루 종일 걷고 먹고 또 걷고. 저는 다리가 풀려서 잠깐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요즘 젊은 애들은 체력이 약해.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인지 체념인지도 모를. 남편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결국 그날 밤 숙소 욕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게 여행이야? 수련이지.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뭔가 끓기 시작한 게.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회사 다니면서 생긴 습관인데 출근 전 20분만 몸을 움직여도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행 와서도 그냥 그걸 했을 뿐이에요. 숙소가 조용하길래 6시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요가 매트 펴놓고 게임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몸 좀 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머리 헝클어진 채로 서 계신 거예요. 지혜야,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왜 덜컥덜컥거려? 그때부터였어요. 제 하루의 평화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피곤하셨죠? 괜찮아. 뭐 나는 잠 못 자도 괜찮아. 누가 운동을 새벽부터 하니까 그렇지 뭐. 그 말에 남편이 나를 슬쩍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 제가 몰랐어요. 다음부턴 조용히 할게요. 그 말은 정답이 아니었죠. 이미 어머니 머릿속엔 며느리 때문에 잠 설쳤다가 각인된 상태였거든요. 그날 일정이 꽤 타이트했어요. 아침 시장 전망대 사원 구경, 오후 투어까지. 저는 미리 준비해서 움직이려 했는데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뉴스 보고 계셨어요. 지혜야, 여행은 쉬러 오는 거야.
왜 이렇게 급해? 어머님, 이거 다 예약이라서 시간 맞춰야 돼요. 그래? 그럼 혼자 다녀와 나는 숙소 있을게. 그 말에 저는 진짜 잠깐 멈췄어요. 이거 감정 싸움으로 가겠구나. 남편이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엄마, 그냥 오늘은 시장만 가자. 지혜야, 일정 좀 줄이자. 여행은 유연하게.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내가 누굴 위해 다 짰는데? 시어머니는 그 틈에 그치 넌 역시 효자야 하시며 남편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장면이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20일 면담 자리라는 걸요. 오후엔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어머님, 다음 일정 이동해야 해요. 어머님,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또 잔소리로 들리셨나 봐요. 지혜야, 내가 가이드야 뭐야. 그냥 좀 쉬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꾹 참고 있던 게 탁 터졌어요. 쉬자고 하시면서 쉬지도 않잖아요, 어머님. 순간 공기 얼었어요. 남편은 젓가락 들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요. 숙소 문 닫자마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지혜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도 기분 상하시잖아. 그럼 나 기분은 안 상해?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TV에서 외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이 결혼 앞으로 괜찮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어색한 공기가 숙소를 꽉 채웠어요. 아침 식사도 따로 했죠. 어머니는 반찬을 챙겨 드시고 저는 커피만 마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여행은 서로 배려해야 즐겁지.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더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전 어머님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하고 말했죠. 그 순간 어머니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의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마치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방감보다 피로감이 훨씬 컸어요. 입국 게이트를 지나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행은 역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야 재밌더라. 였어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요. 남편은 그냥 웃으며 그래도 즐거웠잖아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은 뭐가 즐거웠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남편은 회사 갔다 오면 게임만 하고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청소하거나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죽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먹다가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서운하대. 내가 너무 무뚝뚝했다고.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내가? 무뚝뚝했다고. 나 그 여행 내내 어머니 기분 맞추느라 죽을 뻔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저는 결국 울어버렸어요. 다음 날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가 여행 다녀오고 완전 기운 빠졌대요. 기운 빠지실 정도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더 챙겨드리지 그랬어.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나랑 여행 간 얘기를 다 시누이들한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 입장에선 며느리가 예민해서 엄마 힘들게 했구나 정도로 들렸겠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시댁 단톡방에 글을 거의 안 쓰기 시작한 게.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모두 모였는데 어머니가 슬쩍 저를 보며 말했죠. 지혜야, 이번엔 여행 어땠어? 다음엔 시누이들이랑 같이 가자. 시누이들이 웃으며 좋아요 했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래, 이번엔 지혜가 계획 세우지 말고 우리가 세워야겠다. 지혜는 너무 빡빡하게 움직여서 힘들더라. 그 말에 모임 자리가 싸하게 식었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물만 마셨죠.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사건이 아니라 나의 시댁 이미지가 무너진 순간이란 걸.
집에 돌아오자마자 터졌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 혼자 나쁜 사람 만들잖아.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가족끼리 그런 일로 싸워서 뭐해.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가족끼리라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바로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가족 편이지 내 편 아니잖아. 그 한마디에 남편이 말없이 방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긴 또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혜야, 나도 너 싫은 거 아니야. 근데 여행은 좀 피곤했어. 저도 어머님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라도 예쁘게 하지. 나는 내가 날 피하는 줄 알았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입장만 보는구나. 그 후로 저는 그냥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대답만 짧게 하고 통화도 길게 안 했어요. 마음의 문이 딱 그날 닫힌 거죠. 며칠 뒤 남편이 슬쩍 물었어요. 엄마 생신 때 같이 갈 거지? 저는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그랬더니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절 봤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응. 난 이제 내 멘탈 지킬래. 가족보다 나. 그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나 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휴대폰 알람엔 여전히 시댁 단톡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읽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잠들었죠.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럽더라고요. 지혜야, 요즘 잘 지내지?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네, 뭐 그냥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말의 끝엔 꼭 하지만이 붙는다는 걸. 지혜야, 나는 너 예뻐서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의 벽을 쌓니?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벽을 쌓았다고? 속으로는 수십 번 답했어요. 그 벽은 내가 쌓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밀어붙여서 생긴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론 아니에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이 말밖에 못했어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도 괜히 또 착한 며느리처럼 굴고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한 번 더 갈까? 지난번엔 서로 오해도 있었으니까 이번엔 다 같이 시누이들도 함께. 순간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또요? 그걸 또 하자고요? 속으론 절규했지만 겉으론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의 끈이 천천히 끊어지기 시작한 게.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그냥 한 번 더 같이 가자. 이번엔 다 같이 가면 다를 수도 있잖아. 아니, 왜 또?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땐 처음이라 그랬겠지. 이번엔 좀 나을 수도 있잖아. 엄마도 노력하신대. 그 말 듣는데 갑자기 확 화가 치밀었어요. 너도 노력 좀 해. 엄마가 아니라 내가 내 편 좀 들어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밤은 결국 각방 썼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엄마가 더 힘들어해.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어요. 예민이라는 단어. 그건 저한테 비난으로 들렸어요. 나는 그저 참고 또 참고 버텼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문 닫히는 소리 뒤로 눈물이 났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미친 게 아닌데. 세상은 자꾸 나한테만 내가 문제야라고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휴게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울다 보니까 이젠 진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굴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관계 자체를 끝내고 싶었어요. 나 혼자 이해하고 맞춰주고 죄책감 느끼는 삶은 더 이상 싫었어요.
퇴근길에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님, 저 다음 여행은 안 갈게요. 왜? 또 서운하게 그런 말하니? 이젠 더 서운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살게요. 그 말 끝나자 잠시 침묵.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차가운 말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버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을이 끝나면 나도 그 집안에서의 역할을 끝내야겠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 폰이 울렸어요. 신우이 1, 신우이 2 엄마. 이 세 명 이름이 떠있는 단톡방 알림.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스쳐보려다가 미묘하게 제 이름이 보였어요. 지혜는 왜 그렇게 예민하대? 그 한 줄이 눈에 꽂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단톡 내용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올린 메시지였어요. 여행 다녀오고 나서 너무 피곤하네. 역시 사람은 성격이 맞아야 같이 다니지. 그 밑에 신우이 일이. 언니 너무 깐깐해요. 저번에도 엄마한테 잔소리했다던데요. 신우이는 그럴 줄 알았어요. 결혼식 때부터 좀 도도했잖아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들이 웃는 얼굴로 나한테 했던 언니 그 말들이 모두 연극이었구나 싶었죠.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오자마자 제가 휴대폰을 탁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 그냥 가족끼리 얘기한 거야. 가족끼리? 나도 가족 아니야? 지혜야, 오해하지 마. 엄마가 그냥 하소연한 거야. 그때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하소연? 그럼 난 뭐야, 가해자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 나만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일부러 더 조용해졌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출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었어요. 예전엔 서로 아침 인사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하숙생 같았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나는 언제나 침묵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지혜야, 단톡방 본 거니? 심장이 멈췄어요. 읽었단 걸 눈치챘나 봐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가족끼리 웃자고 한 얘기야. 가족끼리 웃자고 한 얘기. 그 문장이 너무 비참했어요. 누군가에겐 웃음거리였던 게 나한텐 상처였는데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단톡방을 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죠. 일주일 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너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그냥 잊자, 응? 잊자고? 그럼 나도 당신 가족 욕해도 되겠다?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지혜야, 그만 좀 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딱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 이제 그만할게.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이 결혼도 그만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와의 여행부터 단톡방 내용까지 모두 적었어요. 그 노트의 첫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의 방패였다.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다음 여행은 나 혼자 갈 거다. 목적지는 자유. 단톡방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해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집안엔 TV 소리만 흐르고 같은 공간인데 마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퇴근길마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오래 잡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떠도는 공간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야,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엄마 일도 단톡방도 나도.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그렇게 다 미안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도망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 대신 컵에 담긴 물만 바라봤어요. 물속에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엄마 말 좀 걸러 들을 걸.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 이미 난 너무 지쳤어.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랑은 내가 선 그을게. 그 말이 그렇게 늦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제 마음엔 자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또 왔어요. 지혜야, 내가 그땐 너무 예민했나 봐. 너한텐 미안한 일이지. 그 목소리가 또 그랬어요. 부드럽지만 차가운 톤. 괜찮아요, 어머님.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야 내 하루가 조용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멈춘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계속 달려왔고 당신은 멈춰 있었잖아. 이제 내가 멈출 차례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눈빛 속엔 미안함보다 혼란이 더 많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한 번만 얼굴 보여줘. 생신이라.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직도 그 말이 나와? 당신한텐 가족이 엄마뿐이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가족 사이에 끼인 사람일 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찔렸어요. 끼인 사람이라니. 나는 사랑이 아니라 양쪽의 완충제였던 거예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이도 아니고 옷 몇 벌만. 그리고 그 노트. 시어머니와의 여행부터 오늘까지 썼던 그 노트 한 권.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지혜야, 진짜가? 응. 나 이제 여행 떠날 거야. 어디로? 몰라. 근데 이번엔 진짜로 쉬는 여행일 거야. 문을 닫는 순간 귀에 남은 건 남편의 조용한 숨소리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떠났어요. 그 집, 그 사람, 그 가족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어요.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지혜 씨,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기사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바다요. 아무데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쯤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을 던지고 신발도 벗은 채로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데 그게 마치 이제 됐어, 충분히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진짜 나 혼자도 괜찮을 것 같아.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파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서 사는 거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조금 서글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나였으니까요.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혜야, 잘 지내고 있니? 짧은 문자 한 줄. 그 뒤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이제 제자리에서 잘 지내요. 그 말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이젠 진짜 끝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숙소 침대 위에서 그동안 써왔던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남겼어요. 사랑은 때로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용기다. 펜을 내려놓자 마치 긴 숨을 내쉰 것처럼 가슴이 편안했어요. 그 노트를 덮는 순간 내 지난 시간들도 함께 덮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어디야? 그건 이제 당신이 몰라도 돼. 돌아올 거지? 잠시 침묵.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다를 걸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눈이 시린 대신 가슴이 따뜻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속삭였어요. 이제 나로 살 거야. 파도가 와서 그 발자국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지워진 자리에 새 자국을 남기면 되니까. 그게 바로 끝의 시작이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